자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미국, 그리고 또 유학라이브닷컴의 조니 팍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저희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. 저희 학생인데요.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어갖고 긴장하지 마. 아, 예. 네,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. 학생인데 벌써 여기 온 지 얼마나? 지금 9개월 차 됐습니다. 아, 9개월 차. 너무 목소리 예. 크게 안 하셔도 돼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마이크. 아,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. 네, 벌써 9개월 차 됐고, 아마 어학연수 정규 코스는 아마 2달, 3달 정도? 예, 한 3달 정도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내년까지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더 남았네요. 예, 맞습니다. 자, 송세연이라는 학생이고요. 제가 특별히 또 인사하세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송세현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이 학생을 특별히 데리고 온 이유는 좀 그래도 공부를 저희 학생들 중에서 좀 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어학연수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올렸습니다.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미션밸리에 있는 샌디에고 미션밸리에 있는 여기 바로 있는 스타벅스인데요.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컵도 이렇게. 한국도 이렇게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. 네. 너무 한국을 무시했네요. 죄송합니다.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이제 어학연수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유학라이브닷컴이니까 유학라이브닷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좀 제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.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어학연수에 관련돼서 좀 한번 얼마든지. 해볼게요. 영어 이름이 뭐 따로 있으세요? 영어 이름? 저는 사실 영어 이름은 따로 없어요. 왜? 그냥 이게 사실 되게 왜 안 지냐고 막 이름 물어보시면 좀 낯뜨겁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어 이름 좀 짓기가. 저도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꾸 영어 이름을 쓰지 말고 한국 이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일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요. 대부분 일본 이름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조이팍이라고 합니다. 전 송이라고 하는데. 예. 근데 이게 좀 학원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만 영어 이름을 쓰고 일본 사람들은 좀 맞아요. 약간 자기네들 이름 그런 프라이드가 좀 강해가지고 걔네들 이름 다 쓰더라고요. 저도 좀 죄송한데 왜냐면 제 이름이 박현우인데 이 현자라는 발음을 정말 너무 하기 힘들어요. 그렇죠. 하이언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. 하이언. 그래서 이제 또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홈스테이 주인들도 만나야 되고 그 학교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이름을 좀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저도 가서 꼭 제 코리안 이름을 한 번씩은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어학연수 오는 친구들은 여기 우리 송세현 학생처럼요 한국 이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. 이 한국 이름을 자꾸 알려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알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그 영어 이름은 없으신 거고. 영어 이름 없어요. 이 샌디에고로 어학연수를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고모부가 계세요. 샌디에고에.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오게 된 거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. 그런데 그 전에 그 가족들이 계셨어도 대형 유학원을 좀 가보시지 않으셨나요? 대형 유학원을 이제 가봤죠. 다. 뭐 종로 어학원도 가보고 종로 유학원. 종로 유학원도 가보고. 이름은 뭐 말씀드리지 괜찮아요. 못하겠지만 제가 까먹었어요. 지금 뭐 유학닷컴 같은 데도 가보셨고. 그런데 가봤는데 일단은 너무 덤탱이가 심하더라고요. 뭐 비행기 값도 제가 알아본 거랑 틀리고 이제 뭐 여기 홈스테이비 이런 것도 되게 너무 거품이 심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이제 여기 매니저님이랑 같이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거품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은 보면은 자기네가 그 홈스테이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학원 측에 있는 뭐 난리가 났네요. 몰랐나? 그 대부분 보면은 학원 측에다가 그거를 부탁을 하거든요. 그럼 학원에서 갖고 있는 홈스테이는 자기네들이 그 학원 측에서 커미션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 떼기 때문에 그 홈스테이 비용이 거의 한 1000불 이상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도 현지 유학원 하면서
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뭐 커미션을 뭐 홈스테이나 뭐 픽업비나 뭐 이런 데서 따로 안 받으려고 사실 직접 하고 있거든요.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송세현 학생한테도 좀 와닿지 않았나, 예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도 이렇게 왜 가족들의 좀 추천이 있었어도 예, 예. 그 대형 유학원보다는 이 현지 유학원 이렇게 했을 때 그 한국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 아, 이런 부분이 나한테 좀 혜택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부분 현지 유학원. 예, 예. 일단은 뭐 저는 일단 현지 유학원을 선택을 했잖아요. 예. 그래서 보는데 이제 다른 대형 유학원을 통해서 온 친구들을 보면은 처음 와서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? 힘들어하죠. 힘들어요. 왜냐면 핸드폰 은행 어카운트 여는 거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열고 뭐 버스표도 네. 사야 되고 그렇죠. 그거를 다 누가 알려주느냐? 제 말은 그거예요. 유학원 절대 안 알려주죠. 모르죠 사실은. 네.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 이좀 대형 유학원 같은 그 정도 시스템 되면은 좀 현지에서 좀 생활하신 분들을 좀 채용을 해갖고 그렇죠. 그래갖고 좀 학생들한테 네.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잘 안 하고 사실은 그냥 가면 학원에서 네. 다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가면 또 홈스테이 주인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뭐 송세현 씨는 사실은 홈스테이 주인 좀 잘 만나갖고 네, 저는 뭐 도움을 좀 받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, 예. 예,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주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한도가 있고 학원에서 또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, 예, 뭐 그렇다고 뭐 현지 유학원을 꼭 하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생이니까 한번 그냥 여쭤본 겁니다. 자, 그러면요 지금 뭐 현지 유학원 얘기보다는 지금 샌디에고 어학연수 지금 시작하면서 사설학원을 지금 2군데를 다니셨고 예, 예. 지금 또 대학 부설까지 해갖고 거의 이제 9개월 가까이 하셨는데요. 예, 예.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뭐 한 학원을 왜 한국에 있는 대형 유학원들은 막 6개월, 9개월씩 장기 등록을 좀 강요했잖아요. 예, 예. 예, 그런 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면은 한국에서 온 친구들, 일본에서 온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장기로 등록을 해요. 보통 학원에 네. 1년 정도 이제 체류를 해. 1년이 한 학원에서? 그렇죠. 왜냐면 뭐 여학연수를 보통 9개월에서 뭐 12개월 정도 네, 잡고 오잖아요. 네, 네, 그러니까 보통 그걸 한 번에 끊고 와요. 근데 학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? 너희가 그렇게 끊어도 나중에 취소해도 문제가 없다. 취소하고 다른 데로 문제가 많은데? 굉장히 문제가 많아져요. 왜냐 그 캔슬레이션 피라고 있어요. 네. 이제 그거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어마무시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어쩔 때는 한 60%까지 그렇죠. 받습니다. 그 예, 예. 학원에서도 받고 그쪽 유학원 커미션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60%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대형 유학원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칠판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대형 유학원이라는 게 어쩔 때는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파워가 돼갖고 그렇죠. 돈 못 줘요.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여러분들 계약에 사인하셨어요.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쪽에서 의뢰 관계가 되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. 네. 굉장히 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 캔슬레이션 피 때문에 학원이랑 많이 소송을 싸우고, 예, 뭐 소송을 건다. 네. 뭐 제 주변에 엄청 그 많았거든요.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? 그 학생들? 결국에는 그냥 학원 끝까지 다니는 걸로. 왜냐면은 이게 학원을 3개월 이상 다니다 보면은 이제 지겨워요. 그 학원에서는 배울 게 없어요. 더 이상. 3개월 이상 다니다 보면. 왜냐면 그 학원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걔네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네.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배울 게 없어요. 3개월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그 3개월 단위로 꼭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유학, 어학연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. 올 때요. 맥시멈 4개월 이상은 끊지 마십시오. 아주 좋은 학원이면 4개월까지도 괜찮은데요. 그냥 한 3개월 정도, 4개월 요 사이를 끊어갖고 오셔도 비자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꾸 그 유학원에서 거짓말을 해요. 4개월 하시면 힘듭니다. 뭐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한 3, 4개월 정도 끊어갖고 오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뭐냐면 첫 번째 학원 끝나고 두 번째 또 사설학원 가셨죠. 그렇죠. 그리고 다음에 대학 부설 가셨죠. 지금. 네. 이렇게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른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경험 부분에 있어서. 예. 그렇죠. 선생님도 많이 늘어요. 영어가 또 늘어요. 학원을 바꾸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
그쵸. 왜냐면은 여기 선생님들이 뭐 샌디에고에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학원 가면 뉴욕에서 온 사람도 있고 네. 뭐 시카고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캐나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경험도 많아지고 그 학원을 옮기는 중간에도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. 네. 제 의견으로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저가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다양한 경험, 다양한 친구,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라. 이걸 베이스로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실천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영어 공부를 제가 이제 옆에서 하는 걸 많이 지켜봤는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그 노는 거 위주로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. 근데, 아, 그렇죠. 예, 근데 여기 학생은 좀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러는 편이에요.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요. 이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, 피해야 할 거를 하나 선택을 한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지? 가장 피해야 될 거예요. 예, 예. 물론 한국 사람들이랑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이런 결심을 하고 와요. 한국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야지. 근데 이게 한두 달 막 외국인 이제 스위스 아니면 뭐 일본, 중국 이런 친구들이랑 놀면은 한두 달은 되게 재밌는데 외롭죠. 나중 가면은 한식도 땡기고. 그렇죠. 네. 소주도 한 잔 먹고 싶고 한국 친구들이 네. 그런 게 저도 느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를. 근데 그게 그거를 뭐 나쁜 거는 아닌데, 그쵸? 그걸 좀 심하게 하는 학생들 있죠. 그렇죠. 네,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 한번 갔는데 학생애가 남자애가 아주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. 야, 오늘 마포에 가서 삼겹살하고 소주 한잔 할래? 그 학생들 겁나게 많은데 외국 애들도 있는데 아, 예. 아주 그래서 좀 약간 그때 제가 그 학원을 잠깐 방문했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너무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가끔 뭐 소주 한잔 하고 뭐 삼겹살도 먹고 김치도 먹고 먹어야죠. 먹기는 먹는데 그게 너무 주로 하고 있는 학생들 보신 적 있죠? 그걸 그렇죠. 너무 중심적으로 하는 애들. 예. 어땠나요, 그 학생들? 뭐 뻔한 결과죠. 그게 한번 그렇게 몰려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. 한국 사람들. 맞아요. 그거를 참고 잘 이겨내야지 이제 영어가 늘고 그리고 더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발달이 되고 그런 거지. 좀 외롭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한국 친구들이랑 그렇게 주로 물론 저도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려요. 네.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제 말은.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. 맞아요. 만약에 그게 너무 주가 되면 분명히 그 한국에서 영어학원 다니는 거하고 별 그렇죠. 차이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지.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유혹이 그렇게 외국에서 먹는 미국에서 먹는 김치찌개 정말 맛있거든요. 미국에서 먹는 삼겹살에 소주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맛있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십시오.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즐기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처음에 홈스테이 있잖아요. 예. 홈스테이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홈스테이 했던 친구들의 생활은 어땠나요? 다 좋았나요?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다 홈스테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. 웬만하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매니저님 잘 만나가지고 또 현지에서 직접 생활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잘 만나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이 좋았는데 보통 대부분 한 70% 정도는 거의 불만족을 해요. 이제 사람들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님이 아무래도 현지에서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홈스테이랑 안 좋은 홈스테이를 아시잖아요. 왜냐면 만약 학생들이 불만족을 하면은 매니저님께서는 그 홈스테이랑 거래를 안 하시기 때문에. 저는 안 합니다. 그렇죠? 네, 끊어버립니다. 네, 아무나 막 왜냐면 집어넣으시는 거 아니시죠? 왜냐면 이게 홈스테이 좋은 홈스테이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그렇죠. 않아요. 왜냐면 홈스테이비 한 달에 얼마 내셨어요? 800불씩. 800불 내셨죠. 물론 저도 이제 소개비를 따로 받았지만 한 번, 그렇죠. 한 달에 800불씩 냈잖아요. 이 800불에 아침 저녁 제공하고 잠 자는 것까지 이게 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되게 큰 돈인데요. 받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80만 원 줄 테니까 이 학생 아침 저녁 해 먹이고 그리고 좀 케어 좀 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잘 쉽게 안 하실 겁니다. 아마 여러 명을 이렇게 하면 모를까
한 명, 두 명 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홈스테이를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. 저도 뭐 제가 한 홈스테이가 늘 좋은 건 아니고요. 다행히 이 학생은 또 친척분의 그런 걸로 와서 이제 제가 좋은 홈스테이를 소개시켜 준 것도 있지만 뭐 저는 뭐 좋은 홈스테이도 있지만 가끔 안 좋은 홈스테이들도 있었고 제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하긴 합니다. 그런데 학원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한 가격도 너무 비싸고 1,000불 이상 들어가신다고. 네, 그렇죠. 전부 이상 들어가고 또 홈스테이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언제나 돌아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이 학생한테 못해갖고 나가도 또 다른 학생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시스템이요. 네. 그렇다고 홈스테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홈스테이를 그럼 본인이 했을 때 처음에 꼭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뭐 기숙사 생활하는 게 좋겠는지. 아, 제가 생각했던 홈스테이는 필수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 미국 사람 문화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이랑 자꾸 부닥쳐야 돼요. 근데 그 기회가 미국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랑 다 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뭐 미국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고 막 그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.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면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. 베트남에서 유학생이 왔어요. 한국으로.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주나요? 그거랑 똑같은 여기 경우죠. 지금 예. 여기 뒤에 미국 아저씨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네, 미국 사람은 되게 많은데 막상 예.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홈스테이 주인들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미국 사람들을 만날 좀 기회가 좀 생기겠죠. 예.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처음 3개월은 여행하시지 마시고 이제 놀러 될 수 있으면 뭐 지금 우리는 샌디에고 있으니까 샌디에고 내에서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좀 멀리 뭐 여기서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여행 하시지 마시고 3개월 동안 이제 공부만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, 예.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? 네, 그것도 굉장히 여행은 최대한 늦게 천천히 다니시는 게 좋아요. 3개월 이내에 뭐 다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. 뭐 그쵸. 뉴욕, 라스베가스, 보스턴, 뭐 캐나다, 심지어 뭐 멕시코까지 막 가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금방 질려요. 생활이 유학생활이. 맞아요. 저는 사실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 딱 한 번 가봤습니다. 네. 여행을.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가보고 제가 가본 여행은 그게 전부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10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미국에 대한 기대가 있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리고 예.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를 조금 배운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거하고 그렇죠. 여행을 영어가 아직 안 되는데 막 맛집이나 쫓아다니려고 그렇죠.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별로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. 예, 예.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저 가시면 3개월부터는 조금 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리고 예, 예. 기본적인 회화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라고 그렇게 그렇죠.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말은 좀 예람되는데 외국인 여자친구 사귄 적 있으신지 네? 웃는 거 보니까 있나 보네요. 네. 그 만약에 예, 예. 뭐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친구 그렇게 좀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예, 예. 그 영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.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니어도 뭐 일본 아니면 스위스, 뭐 네. 독일 이런 친구. 예, 외국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뭐 제가 또 워낙 한국 사람들이랑 노는 걸 피했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. 여자친구도 있어봤습니다. 아 사실. 그래요? 네. 네. 일본 쇼텀으로 여자친구. 있었나요? 아니면 롱텀이었나요? 쇼텀이었어요. 네. 아 근데 되게 좋은 기억이었고 네, 뭐 네. 다 뭐 이 일본 여자들이 이렇구나. 네, 또 새로운 문화도 문화. 문화도 더 많이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. 되게 다양한 경험도 많이 했었고. 또 한국에서 그렇게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여기는 갑입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영어를 잘하면 또 예. 한국 학생들이 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 좀 예. 많이 좋아하고 그러죠. 예. 네. 지금 그 대학 도서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. 예, 예, 예.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대학 부서를 갔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? 맨 처음부터 회화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?
처음부터 대학 부설은 사실 회화보다는 네. 서티피케이션이요? 서티피케이션도 아닌데 네. 이제 그래마, 네. 라이팅, 네. 뭐 리딩 이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회화할 기회는 사실 별로 없어요. 조금 아카데믹한 부분이 좀 있겠죠. 예예예 네. 그렇죠. 되게 스트릭하고 말 그대로 진짜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어서 네. 정말 딱딱 체계적으로 아마 가르쳐요. 다음 세션에 들으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아마 숙제에 치여서 아마 돌아가실 아,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지금은 제가 원래 왜냐면 조금 쉬운 네. 프로그램을 처음에 좀 추천을 했어요. 추천을 했는데 아마 다음 프로그램은 조금 회화도 좀 많이 늘 거고, 그렇죠. 시간도 늘 거고 아마 숙제가 많아서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. 지금 이 친구는 그래도 사설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레벨도 좀 높은 데를 받았어요. 아마 다음에 들어갈 레벨은 아마 거의 최상급이라서 예. 아마 숙제도 되게 어려울 거고 그렇죠. 만나는 친구들도 뭐 이 친구들도 실력이 되니까 이제 거기 가겠지만 영어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아마 대학 부설에 있는 제일 높은 반과 예. 사설학원의 제일 높은 반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훨씬 더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. 아마 그렇죠. 친구들 만나는데도 훨씬 더 그 영어하는 데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예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예. 뭐 얘기하세요. 예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. 사설학원과 대학 부설이 제가 왜 사설학원을 먼저 가는 걸 추천을 하냐면은 대학 부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시아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타이완, 일본, 뭐 중국 네.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랍 애들은 어떤가요? 아랍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제 스위스 아니면 뭐 유럽 쪽, 유럽권 쪽 이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없어요. 근데 이제 영어를 좀 더 많이 늘고 싶으면 왜냐 그 스위스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좀 어순이 비슷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영어 스피킹을. 구사, 예, 그렇죠. 영어 구사도 굉장히 잘하고 좀 더 그리고 사설 학원이 많은 이제 경험, 이제 여러 다양한 가지 문화를 액티비티도 좀 많고 그렇죠, 예. 그게 또 가족 같죠. 그렇죠. 네, 대학 예. 부서는 약간 수업 시간마다 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죠. 네, 친밀감을 이렇게 갖기에는 조금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 사설하고는 같은 반 애들이 계속 좀 오래 가니까 예, 예.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구들을 통해서 얻는 영어도 그렇습니다.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어학연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런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지. 이거는 깜짝 질문이라 지금 약간 당황한 표정이 보여요. 이 질문에 없던 건데 이게 한국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일단 유학원 예. 선정하는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뭐 꼭 현지 유학원 하라 그런 얘기 말고 너 속보이니까 그런 거 말고요. 예. 유학원을 선택을 하더라도 뭐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해라. 뭐 예. 이런 거 지역을 선택할 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라.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와서 영어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일단 유학을 가신다고 딱 어학연수를 가신다 생각하셨다.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학연수는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를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셔서 오셔야 되고 여기 와서 영어를 하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. 한국에서부터 영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영어를 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뭐 이제 어학원 이제 뭐 유학원을 이제 선택을 할 적에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지? 좀 양심적인 유학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? 좀 더 양심적인 유학원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가격도 뭐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보면은 뭐 꼭 현지 유학원이 여기 지금 매니저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현지 유학원이 그럼요. 많아요. 다른 데도 굉장히.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다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현지 유학원은 가격이 이런데 얘네는 YBM 뭐 아니면 종로 어학원 유학 뭐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가격을 좀 비교를 좀 잘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유학을 오실 때. 그 장기 등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등록을 꼭 하면서 뭐 디스카운트 이거 해주고 막 많이 해주거든요.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 등록은 결국에는 나한테 피해입니다. 나중에 상처만 남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 등록을 해서 학원비를 뭐 50%를 뭐 얼만큼 마지막 한 달은 50%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런 거요. 그거는요 그냥 그만큼 그 유학원에서 커미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또
그 유학원들이 그 장기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돌아가는 게 정말 많아요. 그런데 이게 다 학생들한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나중에 영어 느는데 중요한 거 미국에 오는 거 뭐 때문에 온다? 영어. 예. 영어 실력 향상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유학원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그렇죠. 돼요. 예.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칠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. 예, 오늘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내밀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요즘 보니까 아까 우리 다른 유승비 학생하고도 아, 예. 밥 먹었는데 사진 한 장 찍자 그러면 막 얼굴 이렇게 가리고 뭐 난리 나잖아요. 요즘은 그렇게 얼굴 잘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원단 얼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여기는 지금 미국 유학 라이브 닷컴이었습니다. 송세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